지금 일본 정부와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표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여고생의 어떤 충격적인 발표 때문에 일본의 최대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잠깐 1초만 협조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여학생의 발표했던 사실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후지모토 사에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도쿄 사립여고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는 공부에 있어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입니다. 저는 늘 1등을 유지하며 도쿄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하셨어요. 이번 수학여행은 서울로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류 드라마와 케이팝에 푹 빠져 있어서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로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가르쳐 오셨어요. 사에, 넌 또 1등이구나. 역시 내 딸이야. 아버지는 제 성적표를 보시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본 명문 가문으로 대대로 학자와 정치인을 배출해 왔어요. 어머니는 정치가 집안 출신이지만 아버지와 달리 항상 조용하고 말이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결정됐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죠. 사에, 내가 한국에 가게 된 것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한국인들은 너희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칠 테지만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해.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순간 어머니가 살짝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 미카와 유키는 K-팝 아이돌 공연을 볼 수 있을지 들떠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에, 너도 같이 봐야지. 한국 아이돌들 정말 멋있어. 미카가 흥분해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보다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연구해 볼 생각이야. 유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한 나라잖아.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제 말에 둘은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역사보다는 K-팝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너무 진지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처럼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러 한국에 관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대부분 일본인 작가들이 쓴 책이었고 그 안에는 제가 배워온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일본의 통치 덕분에 근대화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방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일본 덕분에 발전한 나라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여행 전날 밤 아버지는 제게 작은 노트북을 주셨습니다. 사에, 이 노트에 내가 본 모든 것을 기록하거라. 내가 배운 역사와 실제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면 좋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어머니의 손길에서 평소와는 다른 떨림이 느껴졌지만 여행 걱정을 하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에, 여행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렴. 어머니의 말씀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기대 반 의구심 반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밟은 인천국제공항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본에서 배웠던 후진국 한국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심지어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더 넓고 시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하네다보다 더 크고 깔끔한 것 같아. 유키의 감탄에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도 본질은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입국장을 통과하자 일본어로 인사하는 안내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이라샤이마세. 도쿄에서 오셨군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AI 로봇을 보며 반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로봇 기술 발달 예상 외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자료였으니까요. 가이드 김민수 씨는 우리를 버스로 안내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교통편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도쿄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끗한 역사, 정확한 도착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안내판이 일본어를 포함한 4개 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일본 지하철도 외국어 안내가 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회,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 달라. 유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겉모습만 그런 걸 수도 있어. 아직 결론 내리긴 이르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 있지? 숙소에 도착한 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묵는 호텔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각 방에는 스마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욕실 거울은 터치스크린으로 날씨와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도심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의 모습은 도쿄와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건 단지 수도 서울만의 모습일 거야. 지방에 가면 달라질 거야.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한국에 잘 도착했느냐? 첫인상은 어떠니?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놀랐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 대답해야 할까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이지만 아직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즉각적인 답장이 왔어요. 표면적인 것에 속지 마라. 그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거라.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방 밖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한국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느라 신나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경복궁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역사를 만나게 될까? 궁금증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도쿄와 다르면서도 비슷했어요.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문할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
1395년에 지어진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가이드 김민수 씨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에서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지만 가이드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광화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일본 성과는 전혀 다른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가 한국 정부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그것을 식민지 통치가 아닌 병합 또는 문명화 지원이라고 배웠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점령했고 많은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약탈했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경우 일본 총독부 건물을 궁궐 안에 세워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죠.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근대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철도와 학교를 세우고.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가이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관점입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일본은 그것을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철도도 한국인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이드는 계속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895년 일본 낭인들이 이곳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명성황후 시해. 우리 역사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이드 김민수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후지모토 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떨어진 곳에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후지모토 교수의 딸이죠? 이걸 전해드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제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열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적힌 주소와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서툰 일본어로 쓰여진 메모였습니다. 가이드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자유시간에 이곳을 방문해보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만남이 될 겁니다. 가이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와 이 가이드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란 무엇일까? 오후 일정 동안 저는 계속 그 봉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과 가이드의 역사 설명은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빠져나갔어요. 머릿속은 온통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으로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보존된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잠들기 전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보내려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봉투와 그 메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무언가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다음 날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유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러 간다고 둘러대고 혼자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 내려 구글 지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아름다운 한옥들이 즐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의 전통 주거지였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교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아기자기한 카페와 공방들 사이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골목을 헤매던 중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기다렸단다 사에. 8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일본어로 저를 부르셨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저를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외손녀를 모르겠니? 외손녀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전통적인 한옥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차 향기가 풍겼습니다. 앉으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자꾸나. 할머니는 차를 따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절반이 한국인이란다. 그 말에 저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순수한 일본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일본인이에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부모님은 모두 일본인이에요.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어머니 미유키는 내 딸이란다. 본명은 김미영이지. 그 아이는 유학 시절 내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단다.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될수록 제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 할머니의 딸이라는 증거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제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분명 할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경복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건 미영이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 찍은 사진이란다. 이때만 해도 내 어머니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숨겨온 진실이라니.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은 거짓이었을까요? 하지만 왜 어머니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단다. 특히 내 아버지처럼 보수적인 가문에서는 더욱 그랬지. 미영이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단다. 갑자기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제게 불러주시던 자장가. 그것은 일본 노래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그 노래를 작은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하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였습니다. 잊고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멜로디였어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 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미영이가 연락해왔단다. 내가 진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로 쓰여진 편지와 작은 비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란다. 원래는 내 어머니의 것이었지만 이제 내가 가져가렴. 비녀를 손에 쥐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인의 피를 물려받았다니. 지금까지 배워온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단다. 내 뿌리를 인정할지 아니면 계속 부정할지는 내 몫이야. 할머니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정체성의 절반이 한국이라니. 이제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어봐야 해요. 비녀를 꼭 쥔 채 저는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누며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침묵을 지켰어요.
머릿속은 북촌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손에는 할머니가 주신 비녀가 꼭 쥐어져 있었죠. 사해, 괜찮아? 계속 조용하네.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생각할 게 많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어머니의 한국적인 특징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전에는 몰랐을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셨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야, 여행은 어땠니? 많은 것을 보고 배웠겠구나. 아버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으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혼란이 끓어올랐어요.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종의 긴장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를 힐끔거리셨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말을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내려가 양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볼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인이신가요? 그 질문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어머니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지가 화를 내려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가 주신 비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북촌에 계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의 어머니요. 김미영. 그게 어머니의 본명이라고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비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는 격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해, 넌 속았어. 그건 그저 한국인들의 거짓말이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사해. 내 할머니 말씀이 맞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내 본명은 김미영이란다. 어머니의 입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오자 아버지는 격노하셨습니다. 미유키, 약속했잖아. 이 일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기로. 아버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20살 때 유학으로 일본에 왔고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단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지만 내 아버지의 가문에서는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래서 내 정체성을 숨기기로 했단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느껴졌어요. 그럼 제가 절반은 한국인이란 말이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하지만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린 그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했단다. 일본 사회에서 너에게 편견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는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넌 일본인이야. 과거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자란 곳, 내가 배운 모든 것은 일본이야.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모든 것도 거짓말이었나요?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켰다는 것, 한국이 일본의 도움으로만 근대화되었다는 것.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에서 저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정체성, 제가 배운 역사.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저는 누구인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는 그저 사해야. 국적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기반이 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제가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 아래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일본인? 한국인? 아니면 그 둘 다? 할머니가 주신 비녀를 손에 쥐고 저는 내일 있을 학교 발표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일 역사 비교라는 주제로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등굣길은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발표 자료와 함께 할머니가 주신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한일 역사 비교 수업 시간에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으로 준비했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한국 여행 이야기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미카가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해, 발표 준비 다 됐어? 너는 역시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겠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수업 종이 울리고 하시모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일 역사 비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후지모토 사의 학생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발표대로 나가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켰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준비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한일 관계 역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는 한국이 후진국이었고 일본의 통치로 발전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보고 들은 것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 서울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경복궁에서 들은 역사적 사실들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문화재 약탈, 강제징용. 이런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않는 걸까요? 반 친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유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후지모토 학생, 이것은 준비된 발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수정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경복궁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궁궐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본 총독부 건물을 이곳에 세워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 배우지 않을까요?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거짓말이야. 우리는 그들을 도와준 거라고. 다나카 군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역사학자로 우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지금도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를까요? 왜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그들이 배우는 역사는 이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방에서 비녀를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 외할머니가 주신 갑오입니다.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요. 교실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절반이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배워온 역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요. 일본과 한국, 양국은 서로의 진실된 역사를 인정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교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저를 비난했고 일부는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졌어요. 하시모토 선생님은 겨우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모두 진정하세요. 후지모토 학생의 의견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하시모토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후지모토 학생, 오늘 발표 내용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학교 방침과 맞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하시모토 선생님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 아버지가 유명한 역사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이 일을 알면 크게 실망할 테지. 그 말에 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죠. 교무실을 나오자 유키와 미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키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사에, 내가 한국인이었다니. 그게 사실이야?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반은 한국인이야. 그리고 이제 난 그 사실을 숨기지 않을 거야. 미카가 잠시 망설이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넌 그냥 우리 친구 사이야. 달라진 게 없어.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이제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통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으로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냉랭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가 매우 화가 나셨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수업 시간에 진실을 말했어요. 제가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것,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내 동료 교수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똑바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에 도움이 되었다는 역사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셨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역사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평생 연구한 것을 내가 며칠 한국에 다녀온 것만으로 부정한다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사회는 그저 당신도 이 일에 가담했지? 내 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것도 당신이었겠지?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는 가이드를 통해 할머니 주소를 받았고 스스로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알아.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내 직업, 내 평판, 모든 것이 위험해. 그 말에 저는 속상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랍게도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넌 모른다. 내가 어떤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역사학계에서 주류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학자로서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저와 아버지 사이에 앉으셨어요. 후지모토 씨,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사회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실, 내가 내 어머니의 진짜 정체성을 숨기자고 했던 건 단지 내 가문의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취약함이 느껴졌어요. 나도 처음에는 내 어머니처럼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대학원 시절,
나는 우리가 배운 식민지 역사에 의문을 품고 연구를 시작했지. 하지만 그 결과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내 지도 교수는 그런 연구 방향을 강하게 반대했다. 학계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주류 역사관을 따르라고 했지. 결국 나는 타협했다. 내 양심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그녀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딸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정직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해, 내가 용감했구나. 나보다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 그리고 미안하다. 너에게 진실을 숨겨서. 그 말에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진정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아버지는 그동안의 갈등과 고민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해,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어쩌면 진정한 역사 화해를 위해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내일부터 내 서재를 열어주마. 그동안 내가 숨겨둔 자료들, 진짜 역사 연구들이 있단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게.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자꾸나.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온전한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절반은 일본인, 절반은 한국인. 그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고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도쿄의 봄이 찾아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발음과 문법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날이 갈수록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모토 사에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하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후지모토 사에, 그리고 어머니가 알려주신 한국 이름 김사랑. 학교에서는 제 발표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멀리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유키와 미카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일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사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엄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대. 유키의 제안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제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역사 수업 시간에 다양한 역사인식이라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국 역사책과 일본 역사책의 차이점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변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학계의 반발을 걱정하셨지만 점차 자신의 연구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최근에는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논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2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 설레는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긴장한 듯했지만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 준비됐니?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가 주신 비녀와 함께 제가 쓴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나의 두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의 일기에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놀라움과 혼란만 가득했다면 이제는 이곳이 제 뿌리의 일부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둘 다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서셨지만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